왜 녹화된 듯 비슷한 상황이 내 현실에 재생되는 걸까? 그것도 힘든 일만 말이죠. 연애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같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혹시 그 반복이 당신이 무의식이 원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이 상황을 원한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킹크는 말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거부하는 상황도 무의식 안에서는 묘하게 끌리는 감정이 숨어 있다고요.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보통 요가나 명상은 좋은 생각만 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흘려보내세요. 라는 식으로 백마법처럼 밝고 고운 감정만 남기려는 방식이 많죠. 그런데요, 킹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내 안의 어두운 감정들, 슬픔, 수치심, 좌절, 질투, 심지어 욕망까지 그 자체를 느껴주고 심지어 그 감정에서 쾌감까지 찾아내는 파격적인 방식이에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감정을 완전히 느끼고 환영했을 때 감정은 처음으로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안의 모든 나와 통합될 수 있어요. 킹크라는 말, 원래는 성적인 취향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걸 심리적인 개념으로 가져왔어요. 실존적 킹크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상하게 끌리는 상황을 말해요. 내가 망하는 상황, 혼나는 상황, 차이는 상황, 그 모든 고통이 어쩌면 내 무의식이 익숙하게 느끼는 감정이라서 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요. 킹크에서 가장 강렬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싫다고 말하는 감정과 상황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걸 저자는 실존적 변태라고 표현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변태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무의식의 한 부분이 고통, 부끄러움, 좌절, 수치 같은 감정을 반복하면서 어딘가에서 묘한 쾌감이나 익숙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반복해서 실패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왜 또 이런 일이야 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역시 나는 이래야 편해, 아니면 이 감정이 나 같아 라는 식의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던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무의식의 변태적인 즐김이에요. 킹크는 그걸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보라고 말해줘요. 당신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조차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킹크에는 7가지 기본 법칙이 있는데요. 첫째,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원했다는 증거예요. 겉으로는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 내 삶에 존재한다면 무의식의 어딘가에서는 그걸 바라왔다는 뜻이에요. 나는 피해자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핵심 법칙이에요. 둘째, 감각을 쾌락으로 경험하느냐, 고통으로 경험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감정과 감각 그 자체는 중립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쾌감이 될 수도,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두근거림도 사랑 앞에서는 설렘이 되고 불안 앞에서는 공포가 되죠. 킹크는 그걸 쾌락으로 즐기느냐, 고통으로 괴로워하느냐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통해 자유를 되찾으라고 말해요. 셋째, 모든 터치, 경험이나 상황 등에 흥분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파격적인 깨달음이에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험은 의도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때 쾌감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실패, 거절, 창피함조차도 내 안의 감각으로 바꿔서 흥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흥분과 다짐의 정도는 우리가 삶을 온전히 허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 나는 더 많이 흥분하고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삶을 두려워하고 닫을수록 무감각해지고요. 이 법칙은 감각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해요. 다섯째, 욕망은 부정이나 억압이 아닌 실현을 통해 진화해요. 내 안의 욕망을 없애려고 할수록 그 욕망은 더 강해지거나 뒤틀린 방식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면 욕망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욕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진짜로 진화하는 거죠. 여섯째, 수치는 마법을 죽여버려요. 내가 왜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하지? 내 감정이나 욕망을 부끄럽다고 여기는 순간 그 안에 담긴 힘과 창조성이 사라져요. 수치는 억압이고 억압은 반복을 만들어요. 킹크는 부끄러운 감정일수록 그리고 그걸 드러낼수록 자유로워진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나의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 패턴의 반복일 수 있어요. 여러 세대를 거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일곱째, 진실은 감각적이에요. 진짜 나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질 때 분명해져요. 무의식의 진실도, 감정도, 욕망도 모두 감각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킹크 명상은 철저히 몸의 느낌, 감각, 짜릿함으로 접근해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킹크 명상은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해보세요. 당신만의 공간을 준비하세요. 조명이 너무 밝지 않도록 하고 향초나 일랑일랑 같은 아로마 오일을 곁들이면 감각이 더 깊어져요. 타이머는 15분 정도로 맞춰두면 좋아요. 몸을 이완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하나하나 풀어줘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몸에게 말하듯이요. 에고가 거부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최근 반복된 갈등, 상처, 실패 등 싫고 억울하다고 느꼈던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몸의 느낌을 정확히 바라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두려움인가요? 분노인가요? 아니면 은근한 안도감이나 쾌락 같은 느낌이 숨어있진 않나요? 판단하지는 말고 그냥 지금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세요. 싫다고 느꼈던 그 상황에서 무의식이 몰래 즐기고 있던 쾌감에 다가가 보세요. 몸 어딘가에 전류가 흐르거나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이 감정에 연결된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예요. 억지로 느끼려 하지 말고 그 느낌을 천천히 허용해 주세요. 그 후 이 상황을 환장하게 즐기는 무의식과 만나세요. 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며 이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세요. 당신의 그림자, 즉 무의식은 아주 정교하고 영리하게 이 상황을 창조해온 창조자예요. 그 느낌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이제 그 상황과 감정을 겸허하게 의도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 내 안의 일부는 이것을 원했구나. 지금 느끼는 이 감각 안에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억눌려지지 않고 흘러가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감사와 흥분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에는 무의식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속엔 작고 은밀한 흥분, 쾌감처럼 스며드는 자유가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나름의 상처와 익숙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 속에 붙잡아 두기도 해요. 킹크는 그 익숙함을 직접 들여다보고 느껴보는 법을 알려줘요. 혹시 지금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내 안의 일부는 이 상황을 왜 자꾸 원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분명 내 안에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타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변화는 그렇게 작은 질문에서 시작된답니다. 무의식의 욕망을 마주한 지금 이 반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지셨다면 카르마의 법칙도 한번 들어보세요.